총선이 끝나고도 정신 못 차린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황당한 소식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 기가 막힌 속보가 나왔는데요. MBC에서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걸로 과징금을 3천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 당시에 전국민 듣기 평가를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3천만 원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고요. 더 기가 막힌 건 해당 안건은 4월 8일 의결이 예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급작스럽게 연기돼서 총선을 앞두고 일정을 연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고요. 도대체 이게 나라냐?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변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겠지? 이런 반응까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죠.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간 기준으로 총선 끝나자마자 20%대로 폭락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1일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죠.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8.2%로 폭락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취임 이후 최저치고요.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피하고 또 국무회의로 대체한다고 하죠. 그냥 국무회의 발언 중 생중계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긴데요.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거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빨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무슨 비서실장이랑 총리에 원희룡, 이동관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반응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장성철 씨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원희룡 씨가 비서실장의 고사 의사를 전달했던 건데요. 한마디로 자기를 빼달라,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누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고 총리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이정현 씨를 검증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우습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당연히 비판적인 반응이 도배되고 있고요. 도대체 주변에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없냐, 사람이 없다, 이런 비판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즉 쉽게 말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러니까 벌써 분위기를 감지한 안철수 씨에 이어서 조경태 씨도 나 최상병 특검 찬성한다, 이러고 태세 전환을 했고요. 이게 쟁점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일단 최상병이 목숨을 잃게 된 사망 경위부터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회수 관련, 그리고 대통령실의 내선 전화 지시 여부, 그리고 그 문제에 도주 대사 논란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시국회 본회의인 5월 2일 민주당에서는 처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안철수 씨라든지 조경태 씨처럼 태세 전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친윤계 의원과 비윤계 의원들이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공개적인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친윤계 입장에선 그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라고 하겠지만, 그럼 또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생명은 어떻게 될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겠다는 거고요. 당장 권성동 씨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최상병 특검 반대한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수사를 계속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죠. 참고로 신원식 장관도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결국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걸로 많은 국민들의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씨, 이와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씨는 한동훈 씨를 향해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입장도 전했고요. 이런 와중에 전광훈 씨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한동훈 씨를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도 웃음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전광훈 씨의 유튜버 신혜식 씨까지 힘을 합쳐서 한동훈 씨의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있는데요. 한동훈 씨가 지금 당대표를 한다고? 이게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될 수도 없다. 왜 저렇게 과대망상을 하냐? 전광훈 씨는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이에 신혜식 씨는 미친 거죠. 아니 이러니까 총선 참패한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서로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아니 자기 때문에 진 거지 누구 때문에 진 거겠냐? 그런데 무슨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한동훈 씨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동훈 씨는 열심히 자기 셀카 찍고 다니고 옆에 있는 후보를 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어필이나 하고, 이러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혀를 끌끌 차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안 그래도 결과까지 참패한 걸로 나오니까 사방에서 한동훈 씨를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신일식 씨가 올리고 있는 유튜브의 실제 썸네일인데요. 그만큼 한동훈 씨에 대한 비호감도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저들의 싸움이 과연 쉽게 끝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라고 알려진 석동현 씨도 여기에 또 숟가락을 얹고 나서는데요. 우파 애국 시민을 내친 업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윤석열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우파 애국 시민들을 버려서 이 결과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참고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했던 사람이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자유통일당과 인유한 씨가 또 엄청나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나 다를까 상바보짓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진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총선 참패한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의 본질 아니냐, 이런 지적이 사방에서 쏟아지자 윤재혁 원내대표는 질문을 피해버립니다. 나름 본인 입장에선 살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사방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와중에 전여옥 씨는 나서서 윤석열은 저력 있는 정치인인데 무슨 소리냐, 이준석은 꼬리치지 좀 마라, 그러면서 지금 홍준표 총리를 추천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임명권자야? 윤석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선 거고요. 심지어 전여옥 씨는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합니다. 어쩌다가 빼지 달아가지고 마사중을 면해놓고 하는 짓 보면 국힘에서 정말 잘 내보낸 거다, 이준석이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한테도 비판하는데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사중 된다고 얘기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또 태세 전환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와 홍준표 씨를 전여옥 씨가 또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별의 별 싸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홍준표 시장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죠. 대세 배우가 셀카를 요청했는데 사양했다, 나랑 찍었다가 좌파에 찍힐까 싶어서 그랬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홍준표 시장이 못마땅했는지 김경률 씨가 또 나섭니다. 아예 개 취급해버리는데요. 진짜 자기들끼리 싸울 때 저렇게까지 쥐어받고 싸우는 게 현실입니다.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라면서 대통령 강영욱 씨가 그냥 제일 정확하게 알 거다, 이렇게 홍준표 씨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한마디로 한동훈을 비판하는 홍준표를 비판하는 김경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상황인데요. 야, 도대체 어디까지 번질지 상상조차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좀 그만 질척거리고 나가라, 이러니까 나 그만뒀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감정 소모만 계속하는 중이고요. 참고로 김건희 씨에 대한 언급을 한 후에 인터뷰 금지 요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당내 많은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인터뷰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언론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빤히 쳐다본다든지 뭔가 감시받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애초에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많은 시민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선택해서 국힘을 지지한다고 간 거 아닙니까? 19년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에 그렇게 침뱉고 간 데가 결국 국힘이고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죠. 이해로도 지금 장예찬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치활동을 위해서 개설한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수익 활동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다하다가 이제는 가세연의 김세희 씨도 국힘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고 있고요. 본인이 진정한 레드팀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이것도 낡은 떡밥입니다. 22년도 11월에도 본인이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당내에서 이거 도로한국당 되는 거다,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저 4선 이상 중진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심지어 이걸 해결한답시고 나경원 씨를 불러오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야, 진짜 4선 이상 중진들이라고 해도 과연 이게 민심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튼 그러면서 다시 국힘은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죠.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원 당규상의 비대위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또 당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하게 됐던 겁니다. 이번엔 누구를 데려올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계속 요약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내일은 벌써 세월호 10주기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바라는 목소리, 이게 과하지도 않고요. 전혀 정치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만 내면 또 정치 공세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세월호 10주기 추모 현수막을 누군가 끊고 갔다는 얘기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얘기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 결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 없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게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고, 그리고 없어야 맞는 사회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